안녕하세요. 드라마는 그냥 다 보는 그냥 다 봐드라마입니다. 요즘 JTBC에서 방영 중인 굿보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보검의 캐릭터 변신에 깜짝 놀랐는데요. 기존에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최근작 폭삭소가 수다에서는 엄청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했다면 굿보이에서는 주먹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친 복싱, 선수 출신 경찰로 완전히 변신했어요. 가정적이고 온화한 가장에서 정의로운 파이터로 이런 극과 극의 캐릭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배우가 요즘 얼마나 될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박보검이 마우스피스에 저스트라고 새겨놓고 그걸 물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이 드라마는 정말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단순히 액션을 위한 소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념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더라고요. 폭삭소가 수다의 그 따뜻한 미소와는 정말 180도 다른 강렬함이었어요. 윤동주라는 캐릭터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복싱 금메달리스트였지만 도핑 스캔들에 휘말려서 모든 걸 잃게 되는데 그것도 완전 누명이었다는 설정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삐뚤어질 법도 한데 동주는 오히려 더 정의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의 부정행위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인성시로 좌천되는 거죠.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건 지안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동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주가 한나에게 호빵아라고 부르면 질색팔색을 해도 계속 애정어린 별명으로 부르고 한나 집 앞 가로등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까지 이런 디테일들이 동주라는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옛날 추억이 담긴 물건인 한나의 호빵 시절 스티커 사진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윤동주라는 캐릭터를 잘 설명해주는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지안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마음 아픈 캐릭터입니다. 사격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지금은 홍보 업무만 하고 있어요. 외모 때문에 정작 원하는 현장 수사는 못하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한나가 선수 시절 겪었던 압박 때문에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된 배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체육계의 어두운 면을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더라고요. 동주가 고만식과 함께 일하게 되는 과정도 흥미로워요. 만식은 레슬링 출신 메달리스트로 이미 인성시에서 강력특수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장에게 매번 핀잔을 듣는 처지예요. 실적도 별로 없고 경찰청 내에서 딱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만식이 동주가 발령받아 오자 처음에는 그 똥개 새끼, 개똥 같은 놈 어디다 쓰라고 라면서 투덜거려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주를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동주와 함께 큰 성과를 거두면서 특수팀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이때서야 만식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까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형님 같은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허성태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나중에 특수팀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의 사건의 발단은 관세청 공무원이 뺑소니로 사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동주가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다가 점점 계획적인 범죄라는 게 드러나는 과정이 정말 스릴 넘칩니다. 특히 동주가 뺑소니 차에 엉덩이가 치여 엉덩이에 남은 자동차 그릴 자국을 증거로 하는 에피소드는 박보검 배우의 변신을 알리는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동주의 복싱 후배 경일이 이야기예요. 과거 동주와 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장애를 얻게 된 경일이가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거든요. 동주가 경일이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경일이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경일이가 결국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겉으로는 자살로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민주영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소름 돋아요. 오정세의 연기가 너무 완벽한데 처음에는 평범한 공무원 같다가도 본성을 드러낼 때 변화가 정말 무서워요. 특히 화장실에서 계장을 협박할 때 조용히 하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라면서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죠. 차분하게 말하지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냉정한 톤이 더 섬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단순한 7급 공무원이 시장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설정을 보면서 분명히 더 큰 배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나중에 시장을 폭행하고 나서 자신이 정말 나쁜 놈인지 묻는데 정말 모르는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서 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보여줘야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빌런이 빌런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특별한 시계가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매우 희귀한 시계인데 무게가 조금 다르다는 설정에서 뭔가 특별한 장치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민주영이 조직원들에게 이 시계를 주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통제 수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지안나 아버지 유품에서도 같은 시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한나 아버지가 과거 러시아 마피아 관련 사건으로 돌아가셨다는 설정과 연결해보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한나가 경찰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고요. 특수팀을 구성하는 다른 메달리스트들도 각각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에요. 고만식은 든든한 형님 같은 존재로 동주를 끝까지 감싸주고, 신재홍은 겉으로는 둔해 보이지만 의리 있는 캐릭터죠. 김종현은 가장 복잡한 인물인 것 같아요. 내부 고발로 승진했지만 동료들에게 외면받고 있고 과거 자신의 펜싱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있어서, 그리고 형인 검사와의 관계도 묘하더라고요. 형이 동생을 계속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캐릭터 마기, 정말 미스터리한 존재예요.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완전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섬뜩해요. 저 기억났어요. 북광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억을 잃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명백히 연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한나만 이상함을 감지하고 다들 의심을 못하고 있어서 고구마 100만 개 먹은 느낌이더라고요. 주목할 점은 이 캐릭터가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다른 조직을 제거하려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권력 게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레오라는 러시아 마피아 캐릭터도 정말 무서워요. 어린아이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민주영도 이런 식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오정구라는 인물도 중요한데 겉으로는 동주의 옛 지인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악연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과거 동주에게 자기가 패서 불구 만들어가지고 병원비 대겠다고 경찰 된 게 너 너무 가식적인 거 아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동주의 도핑 스캔들부터 경일이 사건까지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다는 게 점점 드러나거든요. 조판열 청장도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부 협력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김석현 검사가 민주영을 풀어주면서 보여준 표정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겉으로는 압력에 못 이겨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형이 동생을 계속 무시하는 것도 실제로는 보호하기 위한 위장이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김석현이 진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나중에 동생과 특수팀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형제가 겉으로는 대립하면서 실제로는 협력하는 구도가 있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민주영이 출국을 시도할 때 동주가 보여준 행동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나를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에서 이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자신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캐릭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나와 동주의 로맨스 라인도 정말 설레어요. 특히 한나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동주가 쓰러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더라고요. 동주의 건강 문제가 계속 암시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돼요. 거대한 밀수 조직의 실체도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명태 수입 회사를 통한 마약 원료 밀수라는 설정도 현실적이고, 시장의 아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경일의 어머니가 피습을 당하는 부분은 정말 마음 아팠어요. 동주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동주의 관찰력도 인상적이었고요. 7회 예고편을 보면 동주가 결국 직위제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민주영이 미리 계산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시련이 오히려 동주를 더 강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아요. 민주영의 진짜 정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고, 마기와 레오 같은 캐릭터들과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아요. 특히 각 메달리스트들이 자신의 종목 특기를 살려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기대되고, 김종현이 결국 팀에 완전히 합류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무엇보다 윤동주의 건강 문제가 앞으로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코피를 흘리고 손떨림,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복싱 선수 특성상 뇌진탕이나 만성, 외상성, 뇌병증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복싱 선수들이 은퇴 후에 이런 후유증을 겪잖아요. 동주가 팀원들에게는 괜찮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게 동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그를 더 치열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생각하면 결국은 희망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사회적 메시지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액션 드라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특히 체육계의 현실이나 권력 부패,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메달리스트들이 은퇴 후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형으로 대표되는 권력 부패 구조도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 드라마는 정의란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윤동주의 저스티스 마우스피스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정의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그냥 다바 드라마였습니다. 안녕!